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하나 둘 셋.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여러분, 신동이 변했어. 살쪘냐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촬영하면서 그동안 진짜 다양한 카메라들 써왔는데요. 소니 카메라는 최근까지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냥 잘 나왔다고 바꾸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 그 많은 렌즈들이랑 액세서리들을 다 바꿔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파 7S3 빠밤 공개 이벤트 보면서 안 써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세한 스펙과 기기 소개들은 아마 벌써 여러분들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패스하고, 흔히들 많이 하는 질문이나 우려와 함께 제가 어떤 점들을 기대하는지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후기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닐까 한데요. 아니, 지금 2020년인데 1200만 화소 카메라? 아니, 요새 스마트폰도 막 1억 화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아니, 이거 사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기능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단 제가 메인으로 쓰는 이 카메라가요, C2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한 800만 원 중반쯤 할 거예요. 시네마 카메라 입문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이게 몇만 화소일 것 같으세요? 자, 최 PD님은 당연히 아실 테고, 자, 손 PD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885만 화소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게요, 아마 사진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영상 시장에서는 사실 화소수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4K를 촬영하는 데는요 800만 화소 조금 넘게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화소수가 적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화소, 즉 픽셀의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죠. 알잖아, 이 분모가 면적인데 똑같고 분자가 화소수니까 늘어날수록 값은 줄어들겠지. 산수 다 했잖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화소수가 많으면 사진은 후반에서 잘라서 이쁜 곳으로 다시 만들고 뭐 이럴 여지가 있지만, 영상의 경우는 오히려 픽셀 사이즈가 커짐으로 인해서 픽셀 하나당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많아지고, 그 말은 뭐다? 이 시대의 댄스. 자, 노이즈 레벨이 줄어들고, 그럼 더 높은 감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유리하고, 저조도에서도 엄청나게 비싼 큰 조리개 렌즈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카메라 운영하는데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걸로 사진이 되냐고요? 당연히 되지. 근데 뭐 다들 알지만 시시하는 건데요, 사진 찍으려면 이거 사지 말아요. 사진은 더 싸고 화소수도 많은. 자, 아무튼 오히려 전 이게 1200만 화소로 출시가 돼서 이번에 지원하는 로우 촬영까지 했을 때 슈퍼 35mm 고객의 시네마 카메라 로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4K. 야, 요 얘기는 또 해봐야죠. 4K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써왔습니다. 이제는 사실 다들 영상 4K로 보시죠? 근데 이제 많이들 그래요. 이거 진짜 지금 사도 충분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요새 8K 촬영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최종 결과물이 거의 4K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HD 영상 거의 안 보지 않아요? 후반에서 막 줌 땡기고 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편집하는 저는 고생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아무튼 촬영 시간도 줄고 안정적인 결과물도 나오고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먹고 있는 저도 느끼는 게, 아직은 보람상조 아니고 시기상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 아무튼간 여러분, 제 컴퓨터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이게 뭐 4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아무튼간 저는 플렉스하고 있고, 이 8K 타임라인 그대로 작업하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드럽게 한다고 말 못해요. 조금 답답해요. 무조건 프록시로 해야 그나마 좀 편합니다. 또 8K는 프록시 렌더링도 사실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이제 파이널 컷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이제 적은 사이즈로 줄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위주다 보니까 3, 4분 안무 영상
이러니까 다행이지. 다른 데가 뭐 드라마 한다? 이거는 진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용도 자체가 결국 결과물이 8K가 필요했던 건 아니라 4K로 쓰기 위한 소스가 커지니까 좋았다는 점이거든요. 후반에서의 8K 워크플로우를 위한 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8K 비용 증가는 여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촬영 단계에서 잘 기획하면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리프레이밍에 대한 기회보다 4K 120프레임 촬영에서 오는 슬로우 모션 효과를 통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는요 4K 120프레임 지원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지원하더라도 AFC가 빠져서 MF로 촬영을 해야 하거나 혹은 비트레이트가 현저히 낮아져서 화질이 30프레임 대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파7 S3에서는 오라이 코덱에서 4K 30프레임은 300mbps로, 60프레임에서는 600mbps로, 또 120프레임에서는 SNQ 슬로우 앤 퀵 모드에서는 1200mbps 프레임 비례해서 비트레이트가 늘어나서 화질 저하가 전혀 없다는, 거기다가 AF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알파7 S3 이후로 슬로우 사용이 현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뭐 말도 많은 그 발열 이슈가 정말로 실험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배터리가 먼저 소진되거나 아니면 뭐 저장 공간이 꽉 차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의 우려가 컸는데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대 영상과 뮤비 직접 색을 만지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게 만졌던 캐논이나 아리 같은 경우는 얼굴 표현 자체가 워낙 좋아요. 좀 쉽게 얼굴 잡고 나머지 분위기 잡아주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고, 소니의 얼굴 톤을 잡는 게 어렵다면 주 피사체가 얼굴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 힘들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런데 촬영감들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결국 뭐 베니스가 짱이다 이런 말도 많고, 최근에는 촬영장에 FX9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7 S3 소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빠르게 만져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 시네마 라인업에서 사용하는 컬러 사이언스를 사용했으면 이 15스탑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대로 쓰면서도 피부톤 살리고 또 쉽게 분위기까지 낼 수 있게 만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큰 기대가 되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촬영해본 결과물을 또 보면서 직접 수정도 해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어디지? 어디야? 여기네. 뿅! 요겁니다. 바로 메모리 슬롯. 짜잔! 듀얼 슬롯이 이번에 진짜 아름답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C200에서도 CPS 카드가 하나만 들어가고 또 SD 카드가 2개가 들어가는 좀 뭐지 이게? 좀 이상한 듀얼 슬롯이 적용이 됐어요. 이 작은 미러리스에서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듀얼로 들어가면서 같은 슬롯에 이 SD 카드까지 듀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속도와 호환성 모두 충족시키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새로운 카드 규격이 나올 때마다 만만치 않은 가격에 이걸 또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 과감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사지 마세요. 4K 120프레임 슬로우 앤 킥 설정에서 오라이로 촬영하는 딱 한순간 빼고는요 SD카드 UHS-2 규격으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도 조금 비싸요. 아무튼 저는 일단 갖고 있었던 SD카드로도 쓰고 CF 익스프레스 타입 A도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두 개 사이에서 뭐 발열 차이가 나서 뭐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드랍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규격에서 기존 SD카드 호환되는 거, 이게 완전 좋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메라를 바꾼다는 게 이것만 바꾸면 되냐, 이거에 맞는 이거 사야죠, 이 사이즈 없으면 요거 사야죠, 그럼 이거 큰일 났다. 아무튼간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표준 줌은 EF 렌즈 못지않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화각에 맞게 1535 있죠, 2470, 이게 다 GM으로 대체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게, 아니 이 마운트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이 밝은 단렌즈군이 이렇게 좀 한정적이에요.
조리값이 1.2 렌즈가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것 좀 빨리 일단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간 또 하나는 초점 링이 전부 이게 전자식이더라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아무튼간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일부 차량에서는 제가 팔로우 포커스를 써야 될 경우가 좀 생겨요. GM 렌즈들을 써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AF 성능은 물론 좋습니다. 기계식으로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좀 요게 좀 아쉽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놈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야? 2813 이거 어떻게 불러요? 2813 이렇게 부르나 그냥? 아무튼 이게 영상용 렌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좋더라고요. 이 캐논에는 서버 렌즈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딱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파워줌의 화각도 진짜 넓고요. 조리개도 4예요. 4고정의 초점링도 완전히 매뉴얼로 조정이 가능하고 이게 거기에 손떨방이 됩니다. 와, 대박 아니에요? 사실 GM 렌즈들을 주로 쓰겠지만 이 영상용 렌즈와의 조합이 아무래도 이게 만능 렌즈로서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알파7 S3 첫 소니 카메라로서의 어떤 기대점과 또 궁금증들을 갖고 있는지 제 생각은 어떤지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얼른 많이 찍어보고 또 결과물 보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출시 전이라 좀 궁금한 점은 많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많이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하러 나가야죠. 뭘 찍어볼까? 자, 뭘 찍어야 될까 이걸로. 일단 인물은 무조건 찍어야 될 것 같고, 자, 인사부터 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신동댕동. 안녕, 신동댕동. 그 많은 렌즈들이랑 악세사 소니 카메라로서 어떤 기대점과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7 S3 아유 씨 어려워 씨.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오케이. 결과물이 8K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 너무 8K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알파7 3S에서는 그런데 알파7 3S는 뭐야?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별로 멀지. 근데 이거 참 항상 요즘에 미러리스틱이 나오면 이거 되게 조그맣고 잘 나왔다 했는데 렌즈들이 너무 크지 않아? 항상 요즘에 느끼는 건데 야 이거 카메라는 요만한데 렌즈가 이만해. 야 이건 그리고 사실 요게 또 이제 케이지 달고 이거 달고 막 이거 달고 근데 잘 나왔다 이것도. 근데 이쁘게 되게 잘 나왔다.